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X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가 높은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부부 사이의 성욕 차이가 정서적 거리감이 제일 큰 이유인가요? 성욕 차이가 커질 때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성욕 차이가 큰 것만으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진 않는데요. 성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때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중요도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의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또 사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가 생길 것 같아요. 성욕은 둘 다 똑같아요. 내가 관계를 했는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성욕의 해소가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런 식일 때도 성욕이 같아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관계일 때 사실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오셔서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부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관계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를 못 맞춰줬다,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내가 해주지 않아서 외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할 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남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계를 아내하고는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안 하고 싶냐, 아내하고는. 근데 왜 상간녀하고만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면 아내는 통나무같이 누워있다.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남편분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감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이제 효능감이에요. 내가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가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존감의 영역에서, 남자들이 섹스에 있어서 여자하고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이 여자에게 기쁨을 줬는가가 자기 효능감을 결정지어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사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백질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쾌감을 주고 싶고, 여자는 남자가 그냥 사정하면 끝나는 관계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무지하게 사고할 때 저는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갖는데 아무런 기쁨이 서로에게 없다, 즐겁지 않다. 관계는 사실 굉장히 재밌어야 되거든요. 남녀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성이에요. 좋고 즐겁고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냥 한번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 많은 걸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이 그렇다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섹스리스로 길게 가서 외도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 남편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왜 이혼은 안 하고 싶냐 라고 여쭤보면, 아내가 좋다는 거예요. 나 아내가 너무 좋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귀엽고, 강아지 보는 것처럼 귀엽고, 내 여동생 같다. 그래서 도저히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의미 있게 하세요. 근데 이들의 속마음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내가 나하고 관계에서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고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의 아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불감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불감증인데 사귈 때 워낙 자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해줬어요. 그냥 해주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자기는 괜찮은데 나랑 안 하면서 자꾸 외도를 하니까 나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가족 같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이 남자가 어릴 적 가정으로부터 결핍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은 남자예요. 근데 이 가족이 생겨서 이 아내라는 자리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던 가족들하고는 다른 거죠.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애정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성적인 관계는 갖고 싶지 않은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이성적인 매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성감을 발달시키고 내가 내 몸을 끼우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비주얼적인 매력도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 어릴 적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트라우마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정말 아내랑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막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자들 또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추고 개선할 수 있나요?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나의 그 성감대를 모르는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남편분들이 애무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삽입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애무를 안 하냐, 그게 귀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성매매를 많이 했을 경우가 많아요. 성매매를 주로 하시던 분은 애무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받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야동을 많이 본 경우, 이제 포르노에 너무 중독돼 있는 경우, 포르노 여자 배우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자지러지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자도 애무를 통해서 여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고 발기가 된 상태에서 삽입이 돼야 쾌감을 더 느끼는데 그런 논리를 전혀 원리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오르가즘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아니 삽입을 했으면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포르노 배우들은, 야동 배우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다 보면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애무를 안 해줘도 가짜로 느끼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이 사정을 하게 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교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거 그냥 사정만 하게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들하고 많이 상대했을 경우 아내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애무해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남성분들도 무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 심리상담소에서 판매하는 섹스 매뉴얼 그 프로그램도 있고 비디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분들의 몸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어떤 애무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조금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방법을 찾은 후 노력을 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시죠. 상담을 받고 나면은 관계 안 하시던 분들도 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약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아내가 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거나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면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본적인 거고 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섹스리스 문제나 오르가즘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의 질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가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지위에 올랐고 부를 가졌고 안정적인 삶이 됐거나 이랬을 때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외도를 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욕구에 휩싸일 때 외도를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낄 때 나한테 관심 갖는 남자한테 끌려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다 거지 같아요. 제 표현으로 다 병신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시간 많고 일 거의 열심히 안 살고 자기 집에도 잘 못하고 아니면은 늦게까지 결혼 못 해가지고 빌빌빌 거리는 남자들, 시간 많은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막 케어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게 찐 사랑이라고 믿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지만 여성분들 외도로, 아내들의 외도로 남편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근데 아내분들이 그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그 상간자에 대해서 거짓 놓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들은 오셔서 그 욕구나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돌아오기가 쉬운데, 여성분들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이 정서라는 것도 뇌의 어떤 이 회로가 이 정서적으로 저쪽에 빠져 있을 경우 이 감정의 정서도 관성의 법칙을 받아서 원래 있던 그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감수성이 훨씬 뛰어나요. 남자들보다는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관성의 법칙으로부터 끌어들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도가 어떤 육체적 외도보다는 훨씬 기간이 길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가 깊어지고, 또 육체적 외도의 한두 번 정도의 실수는 실수였다고 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가 좋은데, 여성분들이 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외도를 할 때는 지금 만나는 이 상간자가 정말 나의 운명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상화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는 남편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 정서적으로 빠져있는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깊게 빠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정서적 외도가 됐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나는 몸은 좋지만 마음은 안 좋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당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떳떳하고. 나 술 한 잔 마셨어, 이런 기분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달라요. 나는 잠을 잤더라도 안 잤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안 잤어도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 라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큼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외도를 그만두고서라도 남편과의 성관계가 괴롭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계속 그 사람이 그립고, 여성분들은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랬을 때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만큼 또 다른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서라면 남자들은 성욕 때문인가요? 아니요. 남자들이 성욕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의외로 같이 잘 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냥 성매매를 가볍게 하시는 분들 빼고 불륜으로 깊이 있는 정서적인 외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욕도 성욕이지만 그들의 인정 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앱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앱으로 외도를 하는 거는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 굉장히 끊기가 어렵긴 한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앱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직장 내에서의 외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 대상이 같은 직장 동료가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런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그냥 성욕을 떠나서 굉장히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도 외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년 이후에도 성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중년 이후에 성욕이나 욕구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능은 떨어지지만 욕구나 성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더 퇴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애에 쓰이는 말이에요, 진짜로. 많이 쓰면 쓸수록 성감이나 또는 욕구는 올라가요. 근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성감이 줄어들거나 어떤 성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대, 50대면은 다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하시는 20, 30대 분들도 많아요. 근데 40대, 50대 분들, 60대 분들도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욕구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그거는 오해고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아내나 남편에게 갖는 성욕보다 이제 새로운 대상이 궁금해지는, 만약에 내 남편과가 첫 남자거나 첫 여자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 여자하고만 평생을 하다 죽어야 되나? 이런 회한이 든다는 분들도 상담 사례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나 성감은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물을 사용해서라도 관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대 때 가졌던 이성에 대한 마음이 40대, 50대가 되면 없어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 뿐,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할 뿐, 감정이나 정서는 20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사람들은 살아가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어떤 내 나이에 맞춰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성이나 어떤 사랑이라는 정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그거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20대나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어떤 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외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뭐 운동 많이 하시고 체력이 잘 보충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그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러는 분들이 더 성욕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깊이 있는 심리 기저에는, 심리 기저로 말씀드리자면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그리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나의 불안이 높아서 그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는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손쉽고 가장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욕이 전체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잘 컨트롤 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불안이 크고 충동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자극이 오면, 아니면은 피부적으로 자극이 오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 심리기저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릴 적에 결핍이 심각했던 분일수록 성욕이 과다했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그래서 그런 어릴 적 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성적인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중독이나 관계 중독에 취약하신 분들은 불안과 공포, 특정한 자기만의 트라우마 속의 특정 공포에 갇혀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들이대는 40대 남성을 일컫는 영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모든 남자들의 이상적인 여성이 20대 초중반이에요. 10대도 20대 초중반을, 20대도 20대 초중반을, 30대도 20대 초중반을, 40대도 20대 초중반을, 50대도 20대 초중반을, 60대도 20대 초중반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40대가 20대 초중반한테 찝쩍거리는 거는 주책은 주책이지만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젊음을 선호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영포티 현상이라는 것이 40대인 사람들이 20, 30대처럼 생활하고 몸을 가꾸고 옷을 입고 소비하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40대이지만 20대나 30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20대 여성하고의 관계도 가능하다고 믿는 어떤 자만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20대를 커버할 수 있다, 외모로는 라고 믿는, 그게 사실이어도 착각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착각에서 이루어진 어떤 주책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본인이 이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저도 50대가 훌쩍 넘었는데, 제가 우리 엄마 말로 의하면 아니야, 너는 50대로 안 보여, 막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위 검사를 해보면,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에 노화가 시작됐어요. 노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아무리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40대라고 해서, 40대인데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자신감, 잘못된 교만함이 20대 여성하고 본인이 어울린다는 그런 잘못된 어울림을 착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40대에 20대를 만나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결혼을 해서, 20대는 40대를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성공을 하고, 40대가 되면 다시 20대와 살고, 60대가 되면 동갑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3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기반이 지금 굉장히 큰 40대 남성분들은 사실 20대 여성분하고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결혼을 안 한 분이라면. 왜냐하면 아이 출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20대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고 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40대이신 분이 50대이신 분이 30대 분하고 결혼하시거나 40대인 분이 20대 분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조건에 따른 선택이기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20대 여성들이 많은가요? 그거는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가 어려워진 집에 살고 있어요. 그냥 부유했던 거를 맛봤어. 나는 부유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근데 같은 20대 남성이나 30대 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적어. 40대에 성공한 남자들이 있어. 그럼 그 결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실제로 26살의 여성분이 45살의 남성분하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남성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성분은 굉장히 부자였다가 아버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기는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에게 월 3천을 나한테 줘야 돼. 뭐 이런 조건으로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결핍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내가 내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이상적인 부분을 받아내지 못한 여성분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드러나기도 해요. 아버지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케이스. 그랬을 때 나의 또 다른 아버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사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젊고 잘생긴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가 나, 이런 사고를 가진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상담 사례 중에 성중독에 걸린 한 분이 오셨는데 60대 초반이셨어요. 직업은 교수셨고 그랬는데 자기는 성중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중독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20대 여성분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많이 맺는데요. 아니 20대 여성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죠? 그랬더니 돈을 준대요. 자기는. 걔네들은 돈도 조금 든대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 20대 애들은 돈을 조금만 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나시는 곳은 키스방이시긴 했는데 거기서도 20대 여성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자기가 헌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보고 있고 내가 고생해서 아니면은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행복해 하기보다 그걸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꼭 그르다 옳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20대 분들은 대체적으로 30대만 돼도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30대 남성분이라고 해도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에 대한 가치라든가 어릴 적 트라우마나 결핍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옹호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남성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오는 사례들도 있나요? 결혼을 했어요. 20대 26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40대고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 회사 대표랑 결혼을 한 건데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20대인 여자에게 한 달 생활비 200, 많게는 300을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아줌마도 쓸 수 없게 만들고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돈은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이 남자가 기분이 내키면 명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 보여야 내가 굉장히 애교 부리고 잘 보여야 되고 또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고 일상에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분은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대요. 한 4천만 원씩 쇼핑을 하고 오기도 한대요. 본인한테는 200에서 300 이상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던 안 나던 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암담한 경우도 있어서 더불어서 또 그분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도를 하는 거죠. 다른 여성도 만나서. 근데 너는 찍소리 하지 마. 내가 돈 주잖아. 이런 스탠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혼은 두렵고 심리적으로는 계속 피폐해지니까 저한테 심리상담을 받으셨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말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40대 남성분들은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산전수전 진짜 공중전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느낌보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 이 여성이 원하는 걸 모두 주려고 하지 않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 테고 돈의 흐름을 볼 줄 알 테니까. 그래서 돈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이 되고 그 돈의 권력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쏟아붓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겠죠? 돈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걸 알면서 그거를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남성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외도를 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40, 50대 여성분들도 돈이 많으면 외도를 하나요? 40, 50대 여성분들도 돈이 많은데 돈이 많기 때문에 외도를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췄는데 정서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외도를 하기가 손쉽죠. 일단 자기가 돈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분들의 특징은 돈이 있는 40, 50대의 기혼 여성들의 불륜의 패턴은 돈이 그렇다고 없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되는 사람, 금전적인 수준이 자기만큼 되는 사람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많이 쓰기보다는 상대의 남도 나한테 돈을 좀 쓸 수 있는 소비 성향이 비슷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안 될 때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그런 남성을 만나시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티칭받다가 티칭하는 선생님과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서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남자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PT쌤하고 외도를 하는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왔었는데, 이 문제는 이 PT쌤이 남편도 PT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외도를 해서 그분에게 너무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명품 옷부터 명품 가방부터 액세서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다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이 외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사례가 있고, 본인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뭐 실제 사례를 전부 다 뭐 100%보다 제가 좀 조금 조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핵심은 진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런 사례가 저한테 상담 온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40, 50대 여성들이. 40, 50대 여성들의 불륜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당연히 늘어났죠. 예전에는 불륜은 왜 일어나냐, 어디서 일어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접점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만남의 접점이 있는 곳. 온라인상의 불륜이 더 손쉬운 게 접점이 가깝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 여성분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빈둥지 증후군도 오고 아이들도 다 커버리고, 남편은 한참 돈 벌기 바빠요. 40, 50대 남성들은 돈 벌기 바쁘고 어떤 경우는 딴짓하기 바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아내한테 갖는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대상, 같이 뭐 티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터디를 한다든지 동호회에서 모인다든지 동창들 모임에서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장소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졌어요. 예전에 옛날 시대에 저희 어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무슨 동창회가 있었으면 동창회에 있다고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나갑니까?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못 나가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게 안 되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여성분도 많고, 가정보다는 나인 시대거든요. 40, 50대가 나의 자유로움, 나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지금까지 집에만 붙잡혀 있어서 나 어디 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접점이 생기죠. 사회생활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외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외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여성의 외도가 남성의 외도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정서적으로 빠지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빠의 외도는 숨겨줄 수 있지만 엄마의 외도를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외도가 나쁘긴 한데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맞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나는 바람을 피고 남편은 애들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힘드시다면 본인을 케어하고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지, 외부적인 또 다른 남성이나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세퍼언니 한재원입니다. 부부 문제 있으신 분들, 커플 문제 있으신 분들, 또 개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동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세퍼언니 TV에도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